우리 서비스를 배포를 할 때 클라이언트가 엔진엑스라는 웹 서버를 거쳐서 우리의 WSGI 웹 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로 요청을 보낼 거고, 우리는 장고라는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보통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해서 앞에 WAS를 따가지고 WAS라고 부릅니다. 웹 서버에서 WAS까지. 그러니까 배포시 이런 식으로 구축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엔진엑스가 만약에 이 파일이 정적 파일을 요청했다, 변화하지 않는 파일을 요청했다면 엔진엑스에서 바로 정적 파일을 리턴해주고, 만약에 동적 파일이었다면 WSGI를 거쳐 WAS까지 지나간 다음에 HTML을 장고가 만들어주면 그 만들어진 동적 페이지를 다시 순서대로 리스폰스를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주면서 성능이나 속도 면에서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WSGI를 넣으면서 중간에 보안적인 요소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파이썬 manage.py 런 서버로 장고 서버를 켰다면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서버를 켜는 게 아니라 구니콘이라는 WSGI를 활용할 거고요. 이거를 이 앞단에 엔진엑스라는 걸 연결해서 웹서버를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테이너 하나가 놓쳐져 있는데, 우리가 컨테이너 하나를 더 빼서 데이터베이스 포스트그레스QL을 데이터베이스로 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총 3개가 될 것 같아요. 장고, 포스트그레스QL, 엔진엑스, 이렇게 3개의 컨테이너를 한 번에 구축을 할 거고, 모종의 이유로 컨테이너가 꺼지게 됐을 때 이 컨테이너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볼 겁니다. 이 컨테이너 3개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도커 컴포즈 YML 야물 파일을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가장 바깥쪽 루트 경로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 docker my dash compose.yml 하고 엔터. 이 파일 한번 작성해 볼 거예요. 제가 이 파일은 작성하고 나서 강의 노트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자, 먼저 어, 버전을 작성해 줍니다. 버전 3.8. 이 버전은 그냥 이 YML 파일의 버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서비스. 이제 우리가 이 서비스 안에다가 3가지의 컨테이너를 다 명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엔진엑스부터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엔진엑스에 이미지가 있어요. 이 컨테이너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 이미지는 엔진엑스에서 1.19.5, 이거를 레이티스트로 하면은 가장 최신 엔진엑스 버전을 가져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19.5 버전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걸 어디서 가져오냐면 도커 허브라는 곳에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도커 허브라고 치면은 우리 깃허브처럼 도커 허브에 소스가 올라가 있고, 여기서 에다가 검색할 때 엔진엑스라고 검색을 하면은 엔진엑스 첫 번째 나오는 이 버전 중에 아주 수많은 버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는 1.19.5 버전을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가져온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바로 동작하게 돼요. 이 컨테이너를 동작하자마자 바로 엔진엑스라는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된다. 그 다음 포트를 열어줄 건데, 포트는 우리가 80 포트를 열어줄 겁니다. 80 포트. 그래서 좀 더 이게 80에 80 바로 써도 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쓰는 방법은 호스트 프로토콜은 TCP
TCP 프로토콜을 사용할 거고, 타겟 80 포트로 입력을 받아서 퍼블리시드 80 포트로 내보내겠다. 우리가 HTTP 요청을 80 포트로 받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웹사이트에서 www.naver.com 이렇게 하면은 이쪽 뒤에 사실은 80 포트, HTTP라면 80 포트, HTTPS라면 443번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략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HTTP부터 한번 우리 구축해보죠. 네트워크를 달아주겠습니다.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는 뭐냐면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네트워크스에다가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이 엔진엑스랑 장고가 같은 네트워크로 묶이게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컨테이너끼리 같은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컨테이너끼리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간의 내부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망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볼륨은 저장 공간입니다. 볼륨은 또 컨테이너의 저장 공간인데 이 볼륨을 지정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모두 날아갑니다. 컨테이너는 한번 실행했다가 한번 종료를 하게 되면 볼륨을 제외하고는 데이터가 저장되지가 않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볼륨이라는 걸 지정해서 우리가 보존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유지를 시킬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홈에 장고 콜스 엔진엑스에 nginx.conf 파일, 이건 뭐냐면 nginx 설정 파일을 우리 서버에다가 넣어 놓을 건데요. 그 서버를 바인드 볼륨으로 연결을 시켜 놓을 겁니다. 어디에 연결하냐면 ect에 nginx에 nginx.conf. 자, 보면은 왼쪽 경로는 호스트, 우리 AWS의 경로고요. 오른쪽은 컨테이너 내부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WS에 좀 이따가 이 파일을 만들 거예요. 이 파일을 만들면 그게 그대로 복사가 돼서 이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정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동작된다. 그리고 스태틱 볼륨이라는 걸 지정하겠습니다. 이 스태틱 볼륨이라는 건 정적 파일을 리턴해주는, 그러니까 장고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동적 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나 CSS 파일 같은 거 정적 파일들을 바로바로 리턴해 줄 수 있는 공간이고, 오른쪽에 데이터에 스태틱이라는 컨테이너 내부 공간과 연결을 시켜주고요. 얘는 도커 볼륨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연결시켜 놓은 방식이다. 일단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depends on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 depends on 설정은 다른 컨테이너가 먼저 동작하고 나서 그 컨테이너가 있는 상태에서만 엔진엑스 컨테이너가 동작하도록 하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엔진엑스는 장고 컨테이너가 구축된 다음에 동작해야 하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장고 컨테이너가 먼저 동작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엔진엑스 컨테이너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봤어요. 그 다음 장고 컨테이너를 구축을 할게요. 여기가 장고 컨테이너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장고까지만 했으면 이쪽이 장고라는 이름의 컨테이너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를 장고 컨테이너라고 하면 이쪽이 장고 컨테이너가 된다. 저는 우리 공부 목적상 장고 컨테이너라고 해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사용할 건데요. 이미지 이름은 뭐였냐면 우리가
포테이너에 만들었던 장고 콜스의 v 1.0.0, 우리가 중간에 콜론도 있고요. 이 태그 그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고 콜스의 콜론 v 1.0.0 이걸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엔진엑스와 같은 네트워크를 설정해 줍니다. 이름이 네트워크예요. 여기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볼륨, 장고 컨테이너도 볼륨을 유지하는데 어떤 볼륨을 유지할 거냐면 스태틱 볼륨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로를 홈에 장고 콜스 그리고 스태틱 파일스 이렇게 연결을 지을 건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쪽 위에서도 스태틱 볼륨을 쓰고 있고 아래쪽에서도 스태틱 볼륨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장고의 홈에 장고 콜스의 스태틱 파일이라는 곳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그러니까 장고 컨테이너에 있는 데이터를 엔진엑스에 있는 데이터로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근데 이 스태틱 파일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python manage.py collect static 하고 no input 이 명령어를 서버 킬 때마다 하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붙여넣기 하고 실행을 하면은 우리의 모든 정적 파일을 스태틱 파일스라는 곳에 모아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CSS랑 자바스크립트 파일 보면 우리가 작성했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정적 파일을 한 곳에 몰아준다. 전 삭제할게요. 지금 소스가 불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로컬에서는 스태틱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에서는 상관없는데 배포할 때는 스태틱 파일스에서 정적 파일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스태틱 볼륨이라는 곳에 저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장고를 실행할 때는 비밀 관리가 되고 있죠. 비밀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장고 시크릿 키, 장고 시크릿 키랑 데이터베이스 관련 설정, 포스트그레스 유저, DB 데이터베이스 이름하고 포스트그레스 유저 사용자 이름, 그리고 포스트그레스 패스워드,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있어야만 이 장고 컨테이너가 동작할 겁니다. 안 그러면은 동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컴피그에 세팅스에 디플로이에 가면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찾고 있는데 이걸 못 찾는다라는 에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드 시크릿을 썼던 이 시크릿들은 모두 y 야물 파일에 설정이 돼서 넘겨줘야 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포스트그레스 QL,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 왜 이름을 이렇게 할까요? 왜 이름을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deploy.py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포스트그레스 db라고 지었기 때문에 여기 이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컨테이너 이름이 포스트그레스 db가 되고 이미지는 도커 허브에서 가져올 건데요. 포스트그레스 13.11 버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도 이 컨테이너도 같은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한다. 그 다음에 포트는 5432죠. 5432 사실은 엔진엑스랑 왜 이렇게 형식이 다르냐? 사실은 타겟과 퍼블리시 이렇게 간단하게 써줄 수 있습니다. 2가지 표현 방식을 보여드리고요. 그 통신 방식이 TCP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작성했을 때 변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볼륨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우리가 아까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볼륨이 없으면 다 데이터가 소실된다고 했죠. 근데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껐다 켜질 때마다 소실이 된다고 하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볼륨이라는 곳에 데이터를 보존할 거다. 네, 그래서 볼륨스 안에다가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이고 어디에 연결을 시킬 거냐면, 이거는 포스트그레스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VA 바 폴더에 lib 폴더에 포스트그레스 QL 안에 있는 데이터와 연결을 시켜 놓으면, 여기만 이제 볼륨으로 저장을 하면은 나머지는 시스템 파일이고 여기만 데이터가 잘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저장을 하면 돼요. 좋아요. 그 다음에 시크릿, 데이터베이스의 비밀 이 세 가지가 있죠. 요거를 같이 넘겨줄 겁니다. 시크릿에 이 세 가지를 넣어줄 건데요. 이 세 가지를 넣어주는데, 포스트그레스 DB에 실제 이렇게만 하면 끝이 아니라 값을 넣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도커 허브에 가면은 더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environment에, 그러니까 환경 변수를 선언을 해줘요. 환경 변수로, 네, 이게 맞거든요. 포스트그레스 DB라면 이 시크릿을 사용했다면 이거의 언더바 파일에다가 이런 식으로 경로를 매칭을 시켜줘야 우리의 시크릿이 온전히 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딱 크게 컨테이너 3개를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네트워크를 아래에서 한 번만 더 정의해 줍니다. 실제 네트워크를 사용할 거, 워크스의 네트워크 이렇게 한번 사용하면, 한번 정의를 하면은 위에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 되고, 네트워크 말고 볼륨, 우리가 사용했던 볼륨은 네,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랑 스태틱 볼륨, 이렇게 두 가지. 스태틱 포스트그레스 DB랑 위에 보면 스태틱 볼륨. 볼륨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아키텍처에 따라서 볼륨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합니다. 일단 우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우리가 사용했던 시크릿 4개도 저 아래에 한 번 더 정의를 해줍니다. 참고 시크릿 키 external true, 이걸 해줘야지 외부에 접근이 가능하다. 포스트그레스 DB도 external true, 포스트그레스 유저도 external true랑 마지막으로 포스트그레스 패스워드도 external true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YML 파일이 작성이 됐거든요. 제가 이걸 강의 노트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엔진엑스 설정 파일,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엑스 설정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냥 엔진엑스만 실행하면은 동작하지 않거든요. 우리 설정에 맞게 엔진엑스 설정 파일을 하나 작성할게요. 이것도 루트 경로에다가 파일 하나 만들어서 nginx.conf 하고 엔터. nginx는 지금 당장은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워커 프로세스 오토 이벤트, 이렇게 열고 닫아주고, 약간 이 형식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HTTP부터 작성을 할 건데요. 서버 설정은 listen 80번을 듣겠다. 일단은 서버 네임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로케이션, 스태틱으로 접근하는 데이터들은 엘리아스
데이터의 스태틱 여기에서 꺼내다 준다. 그리고 로케이션 루트 예하로 들어오는 데이터 접근은,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엔진X로 들어오는 접근을 처리할 때 스태틱으로 요청하면 정적 파일 취급해서 엔진X에서 바로 리턴하고, 그렇다면 루트 이하로 들어오는 동적인 페이지들은 장고에서 설정한다. 이때 프록시 패스 http 장고 컨테이너. 왜 장고 컨테이너가 됐죠? 우리가 도커 컴포즈 야멜에서 장고 컴포즈까지, 아니 장고 컨테이너까지 이름을 지정했죠. 그리고 포트는 8000번, 그리고 프록시 셋 헤더는 호스트 그리고 프록시 셋 헤더 프록시 헤드 x. 저 또한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쓰고 있진 않거든요. 아마 이 호스트가 그 이름을 따라간다, 우리 도메인을 따라간다, 이런 설정인 것 같은데,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하고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록시 커넥트 타임아웃 60초, 프록시 샌드 타임아웃 60초, 레이즈 타임아웃 60초, 샌드 타임아웃 60초. 자 일단 이 엔진X 파일을 제가 강의 노트에 올려드릴게요. 이 엔진X 파일을 어디다가 위치시킨다고 했죠? 우리 아마존 서버에 위치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왼쪽에 띄우고 아마존을 오른쪽에 띄운 다음에 우리 인스턴스에 ID 클릭하시고 연결 누르면 22번 포트로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이름은 우분투 그대로 하고 연결 버튼 누르면 서버에 22번 포트로 통신을 시작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이 폴더를 위치를 시킬 건데 지금 pwd 하고 엔터를 치면은 현재의 경로가 슬래시 홈 슬래시 우분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컴포즈 파일에서 이 엔진X 컴포 파일의 위치를 홈 다음에 장고 코스라는 폴더를 만들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cd 점점 이게 전 디렉토리로 나가는 거고, 다시 한번 ls 쳐보면 현재 홈 경로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mkdir 장고 콜스 이렇게 하는데 아마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죠? 퍼미션 디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퍼미션을 없을 때는 슈퍼 권한 sudo mkdir 장고 콜스 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ls를 쳤을 때 장고 콜스 라는 폴더가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서 ls-la 이렇게 치면은 이 장고 콜스의 지금 권한이 루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소유 그룹과 소유 권한을 변경하는 명령어는 sudo chown 대문자 r 넣고 소유주 그룹을 우분투로 변경할게요. 우분투 콜론 우분투. 그러면 소유주 그룹 권한하고 소유 그룹 소유자를 우분투로 변경하고 장고 콜스 이 -r을 붙이면 장고 콜스 그 뒤로 쭉 모든 폴더에 리컬시브하게 적용된다 하고 엔터를 치면은, 그리고 다시 ls-la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가 아까는 루트였는데 여기 우분투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cd 장고 코스, 원래 얘가 루트 권한이면 cd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모두 sudo 명령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분투 거기 때문에 엔터 그냥 들어가진다. 그리고 아까는 sudo mkdir을 했었는데 그냥 mkdir 하면 됩니다. mkdir nginx 폴더 안에다가 cd nginx 나노라는 텍스트 편집기로 nginx.conf를 만들 거다. 그래서 엔터 치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 nginx conf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컨트롤 X Y 엔터, 이렇게 하면 cat이라는 명령어로 cat nginx.conf 한번 봐보면 nginx 파일을 읽어주는 거거든요. cat 명령어를 쓰면. 네, 일단은 여기까지 넣고요. 여기까지 넣고,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nginx 파일 이제 위치를 시켰고요. 어디 경로에 위치 시켰냐면 이 경로에 위치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버를 켜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켜볼게요. 서버를 킬 때 포테이너에 가서 스택 배포를 할 거예요. 그리고 add 스택 이름을 처음 만약에 장고 코스로 했으면 앞으로도 계속 장고 코스를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택의 이름으로 볼륨 이름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유지가 돼요. 여기 이름이 계속 바뀌어버리면 안됩니다. 스택 이름은 이걸로 고정할 거예요. 장고 코스. 일단 업로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파일을 문서에서, 아니죠, 우리 프로젝트에서 장고 코스에 도커 컴포즈 야물 파일, 이 야물 파일을 설정해서 deploy the stack. 네. 아니, 컴포즈 파일의 버전이 조금 문제가 있나 봅니다. 한번 봐보죠. 여기를 3.7로 갈게요. 3.7. 컴포즈 파일의 버전이었군요. 컴포즈 버전 3.7로 사용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파일을 선택해 줄게요. 도커 컴포즈 야멜 파일 다시 한번 설정해 주셔야 되고, 다시 디플로이 하면은 이 부분이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에러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발견을 했거든요. 어디가 잘못됐냐면 이쪽, 여기에 아까 n이라고 버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오타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3.7, 3.8, 뭐 3 이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커 컴포즈 버전인 것 같은데 3점대 버전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이걸로 수정하시고, 제가 강의 노트에도 수정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이름을 그대로 업로드에 도커 컴포즈 파일 선택하시고 스택 배포하면은, 네, 지금 이제 뭔가 성공이 됐고, 성공한 상태에서 컨테이너 이거 눌러보면은 컨테이너가 지금 뭐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오토 리프레시 10초에 한 번씩 오토 리프레시 점점점에서 오토 리프레시 체크해 주시면 10초에 한 번씩 새로 고침 해주거든요. 좀 기다려 보면은 우리가 도커 장고 컨테이너 엔진엑스 포스트그레스 DB 지금 이렇게 엑시트 난 것들은 처음에 서버 키면서 에러 난 건데 이거는 그냥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장고 엔진엑스 포스트그레스 DB까지
그러면 우리 사이트에 정말로 들어가지는지 한번 봐볼까요? 우리 이 사이트에 80 포트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80 포트가 접근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AWS에서 방화벽을 안 열어줘서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AWS에서 여기 방화벽까지만 열고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AWS 사이트가 보니까 여기 있네요. EC2 사이트에서 우리 방화벽 열어줄 건데 인스턴스에서 인스턴스 ID 보안에서 보안 그룹 지금 9000번하고 22번만 열려있죠. 인바운드 규칙 편집해서 이번에는 규칙 추가 80 포트를 열어줄 거예요. HTTP 이거 하면 80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냥 방금 80을 넣으셔도 되고 방금 이 상태에서 80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모든 컴퓨터에 대해서 열어주겠다. HTTP 하고 규칙 저장하면은 여기가 알아서 바뀝니다. 저장해볼게요. 저장했더니 HTTP가 추가됐죠. 80 포트. 이 상태에서 우리 사이트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80 포트 접근하면은 네, 이제 헬로 월드가 나오죠. 헬로 월드. 우리가 투두의 리스트. 투두 리스트 가려고 했더니 여기 로그인 하라고 나오네요. 우리가 로그인 관리자 계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여기까지 서버를 키는데 성공했다. 서버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서버를 켜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